Sorry ass DJ. 안녕하세요. 소신발언의 신발초보 김소신입니다. 네, 오늘도 간만에 찾아뵙게 됐네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신발은 바로 이 신발입니다. 약간 시기가 지나긴 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신발은 바로 이 신발 이지 350 파이럿입니다. 네, 카니에 웨스트라고 해야 되겠죠. 얘라고도 요즘 이제 불리기도 하죠. 이제 하는데 요즘에 최근 우리에게는 아직은 카니에 웨스트라는 이름이 좀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카니에 웨스트라는 걸출한 힙합 가수, 프로듀서, 아무튼 이 친구가 디자인을 잘해서 이제 나이키랑도 협업을 했었고 이제 아디다스라고도 했었죠. 나이키에서 아디다스 넘어와서 그리고 나서 여태까지 한동안 오랫동안 아디다스의 캐시카우로서의 그 자리를 꿰차고 있던 모델들이 있었죠. 이지 라인들, 흔히 이지 라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지 라인들을 카니에 웨스트의 기행으로 인해서 팔기는 좀 애매해지고 그래서 이제 기부라는 형태로 수익을 처분하기로 하고 카니에 웨스트가 기행을 보이기 전에 이미 만들어 놓은 이지들을 이제 얼마 전까지 계속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디다스에서 계속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다시 재출시했던 제품이 바로 이 신발 이지부스트 350 파이럿 블랙 칼라입니다. 네, 소비라는 것이 혹은 그 애착이라는 것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스토리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환경, 스키마 이런 거와 연관을 안 지을 수가 없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그런 관계인데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 조다원이라든지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제 의미 있는 신발 중에 하나가 이번에 곧 출시될 에어조단 8탄 프롭인데 그런 같은 경우에는 딴 사람들이 누가 혹시 혹은 최근에 어떤 다른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저 조단 원보다 안 이쁜데 라고 말하더라도 저에게는 최고의 신발이거든요. 이게 개인마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들을 싹 걷어내고 최근에 나왔던 최근 몇 년 동안 나왔던 신발들 중에서 네가 보기에 어떤 신발이 제일 혁신적인 디자인 느낌이었어? 혁신적인 디자인의 신발이었어?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전 왠지 이지 350을 뽑을 것 같습니다. 이지 350을 뽑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350 요 V1이라고 굳이 명명하자면 V1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원래 V1은 아니었지만 V2 버전 350의 버전 2가 나오면서 이게 V2라는 명명이 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V1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V1 모델보다는 V2 모델을 좀 더 혁신적인 디자인이다. 정말 핫하다. 디자인한 사람 정말 디자인 잘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 다 빼고 예를 들면 조단 1부터 쫙 나열해 놓고 제일 혁신적인 디자인을 한번 골라봐. 그럼 저는 이지 350 V2를 딱 고를 것 같습니다. 이제 그 V2 버전이 나오기 전에 모델이 이 V1이 되겠죠. 이제 살짝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려보면 개인적으로 이제 아디다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나왔던 이지 시리즈 중에서 제일 예뻐 보이는 신발은 개인적으로는 예뻐 보이는 신발은 이지 부스트 750이었습니다. 750. 근데 이제 이 디자인이 예쁘긴 하지만 혁신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게 여러분들이 아실란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책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서 베지터의 아들인 트랭크스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가 미래에서 왔어요. 근데 미래에서 그 현대로 왔을 때 신었던 신발이 약간 제 기억으로는 이지 부스트 750하고 디자인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디자인이라는 느낌 안 들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나이키와 협업할 때 에어이지도 있었는데 전 그것도 그렇게 썩 그런 느낌 안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지 350 같은 경우에는 처음 딱 봤을 때 야, 이 디자인 괜찮다. 뭔가 진짜 그 전에는 잘 보기 힘들었던 완전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착화감도 좋았고 디자인도 좋았고 다만 이제 그게 처음에는 너무 소량으로 풀려서 리셋감이 높다가 뒤에 이제 색깔놀이 하면서 물량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우리에게 좀 익숙해지긴 했지만 사실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예쁜 신발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 V2 모델이 나오기 전 최초 나왔던 모델이 이 V1이고 이 V1의 어떤 여러 가지를 개량해서 나온 게 V2겠죠. V2인데 V2는 아마 지금쯤 이제 신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한 족씩 갖고 계시죠. 한 족씩 갖고 계시고 오랫동안 이 V1 모델은 이제 리스탁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그런 흐름 속에서 다시 리스탁이 되었는데
터틀 도브랑 요 두 가지 컬러가 이제 리스트하게 됐었었는데 터틀 도브는 당연히 구하지 못했고 그건 리셀가가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리셀가 막 너무 많이 붙은 건 안 사잖아요. 아니면 당첨이 되거나 리셀가 너무 붙은 건 안 사는 주의라서 이제 그냥 적겨놨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요게 가격이 상당히 정가에 근접하게 돼가지고 한번 구해봤습니다. 구해봤고요. 일단 이 명칭은 이제 파이럿이라고 하는데 파이럿이 이제 해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색깔명이 공식으로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박스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지 350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파이럿 블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이럿 블랙이라고 색깔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럿 블랙이라는 컬러가 뭐 외국에는 컬러 구분을 할 때 뭐 따로 명칭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딱 색깔을 보면은 이게 중간중간 이렇게 이런 패턴이 들어간 게 그렇구나, 약간 해적 느낌이 나네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온 신발이고요. 그런 컬러감과 이름을 갖고 있는 신발이고요. 요 V1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V2에서는 있는 신발도 있고 없는 신발도 있는데 이렇게 힐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힐탭이 있었고 사실 처음에 이 디자인이 나왔을 때는 힐탭이 유용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V2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가 지금 V1은 이런 식으로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지만 V2는 살짝 바깥으로 빠지거든요. 이렇게 살짝. 그래서 끝에가 힐탭이 없더라도 끝을 당기고 신으면은 편하게 신을 수가 있는데 V1 같은 경우에는 이 힐탭이 나름적으로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V2는 위에서 봤을 때 살짝 넓은 느낌인데 요거는 일반적인 족형에 부합한다? 일반적인 신발 형태에 비슷하게 살짝 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발에 좀 더 발 모양과 비슷해지고 이게 이 윗부분은 V2랑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 아마 이 밑에 여기 미드솔부터 이 아웃솔까지 이 밑에 깔창 요 밑에 밑부분이 좀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가 좀 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V2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V1은 V2보다 좀 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고는 하지만 신었을 때 크게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리고 V2 같은 경우에는 이 가피가 플라이니트 소재인데 지금 V1보다 더 타이트해요. 지금 딱 보셔도 V1의 이 가피는 약간 두께감이 얇다는 느낌도 들고 V2가 약간 뭐랄까요, 스포츠웨어의 플라이니트라 그러면 요거는 약간 청바지 느낌? 어떤 그런 유연성이나 이런 느낌이 그거 비유했을 때 청바지만큼 딱딱하단 말은 아니고요. 이것도 충분히 유연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발이 들어가다 보니까 유연성이 있는데 V2보다는 좀 더 딱딱하면서 얇고 라이트한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안쪽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세모 가죽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약간 거친 느낌이 드는 검은색 요 가죽이 덧대어져 있고 가운데는 음각으로 딱 아디다스 요 그 단풍잎 모양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밑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지 부스트 폼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일부 노출이 되어 있고 패턴은 V2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요런 패턴은 이 패턴 자체는 뭐 미끄럼 방지라든지 뭐 등등등의 기능을 특별히 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그런 패턴이고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약간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부스트 노출이 되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V2보다는 신발을 신으면 발이 좀 더 덜 커 보입니다. V2는 딱 신으면 약간 커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V2는 커 보이는 느낌이 좀 덜하고요. V1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신발끈이 있는데 이 신발끈은 그냥 있으나 마나한 신발끈. 이걸 빼도 그만이고 V2처럼 그냥 대충 풀어 헤쳐도 신발의 착화감에 큰 차이를 안 두는 그런 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에 발을 넣었을 때 느낌은 같은 사이즈, 다 이것도 285인데 같은 사이즈의 285 V350 V2에 비해서는 좀 더 편하다. 왜냐면 덜 조여주기 때문에 더 타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넣었을 때 느낌은 편한데 뭐 신고 다녔을 때 느낌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적으로는 V2가 좀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지 시리즈 신발들이 많이 나왔죠.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의외로 가만 곱씹어 보면 꽤 많더라고요. 350도 있고 350도 V1, V2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지 500도 있었고 이지 700도 있고 이지 700도 V1, V2, V3가 있죠. 그리고 이지 750, 이지 슬라이드, 폼러너, 그리고 니트 폼러너인가요? 니트 소재 아무튼 그 약간 뭐랄까 스머프 신발 같은 그런 신발까지 있고 꽤나 많은 신발들이 나왔었고 그 디자인들은 전부 다
나올 때마다 종래 히트를 쳤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그 카네 웨스트가 뭐 아디다스와의 어떤 그런 뭐랄까 모종의 계약이 있었는지 마리오가는 잘 모르겠지만 캐시카우로서의 확실한 아디다스 캐시카우로서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이지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다 신기하겠다는 그 슬로건이 딱 뱉는 순간부터 색깔놀이부터 물량 공세가 강해졌죠. 옛날에 저도 지금 에브라 하나 갖고 있는데 그게 처음 나왔을 때는 가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리셀가가 어마어마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에브라도 마찬가지고 지브라도 마찬가지고 뭐 블랙호든 뭐 등등등요. 어쨌건 뭐 그 우리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항상 통하는 그런 속담 있잖아요. 물량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그 나이키 조던 1하고 좀 비교해 볼 만한데 차이가 뭐냐면 나이키 조던 1도 약간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이키 조던 1은 요즘에 계속 이제 완전 품절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사이즈가 남아 도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다다음 주인가 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던 1 하이 모델이 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모델도 그렇고 나오면은 항상 사이즈가 남더라고요. 285 이상 같은 경우에는 좀 품절이 되는데 그 이하는 남고 또 아울렛에서 자주 보이다 보니까 그걸 또 정가로 주고 사기에는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조던 1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이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한번 풀렸다는 말이 있어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아울렛에 풀린 신발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울렛에 나올 일도 없고 수량을 항상 어떻게든 뭐 다들 소진을 시킨 하더라고요. 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뭐 옛날에 들리는 말로는 재고가 쌓이면 그냥 뭐 기부를 해버린다 아프리카에다가 뭐 이런 말도 들리긴 했었고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키 옵시디언 얼마 전에 나왔던 컬러가 완전 그 품절이 안 되는 걸 보고 아 신발 시장이 심상치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나마 이제 그 끝물에서 아디다스가 나름대로 이제 그 카네와의 관계를 정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물량을 소진시킴으로써 전략을 잘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카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다 소진을 함으로써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그 기행의 대가긴 하지만 어쨌건 뭐 기부를 한다고 하니까 그 취지도 뭐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지 라인업들을 볼 수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아쉽긴 하고 사실 이지 라인업을 앞으로 못 본다고 하면은 가격이 오를 줄 알았는데 뭐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 이제 코비가 죽고 나서 코비의 신발들이 확 가격이 오른 것처럼 물론 이게 카네가 죽은 건 아니지만 이제 이지가 안 나온다는 아자스와 협업한 이지가 안 나온다는 말을 소문이 돌았을 때 좀 더 뭔가 드라마틱한 가격이 바뀔 줄 알았는데 일단 뭐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았고 그만큼 물량이 많았다는 말이 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거 터틀도브는 아직 가격이 안 떨어졌더라고요. 뭐 가격이 안 떨어졌다기보다는 떨어졌는데 제가 납득할 만한 가격은 아니고 납득할 만한 제가 욕심 낼 만한 가격은 아니고 그나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괜찮았습니다. 괜찮아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즈마다 꽤 괜찮은 가격들이 있어가지고 285 이상의 그런 황금 사이즈만 피하신다면 자기 발이 그런 사이즈 많으시다 그러면은 아마 정가에 준하게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블랙을 고해서 그런지 잘 모르는데 터틀더브보다는 이 컬러가 좀 더 실용성 있어 보인다. 예쁜 건 터틀더브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검은색이 아무래도 신고 다니기 편하고 때가 묻어도 좀 편하고 그런 게 좀 있어요. 확실히 이지 신발들은 때가 잘 묻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염에 강한 이런 블랙 컬러들이 이지는 항상 인기가 있었고 이 신발도 그런 느낌으로 괜찮지 않나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신발 소개 마칠 거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신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